자, 그럼 교재 한번 가볼게. 페이지 196쪽이고 바로 시작할게요. 이 책의 마지막 내용은 이제 귀납적 정의라는 내용인데 뭐 사실 별건 아니고 자 오른쪽 뒤에 공간 보이지? 여기다가 필기해봐. 일단은 귀납적 정의라는 거는 위에 제목 옆에 부제목 하나 써드릴게요. 간단하게. 자 오늘 할 게 사실 뭐냐면 우리 지금까지 수열을 배우고 왔는데 어쩌면 귀납적 정의 이 수학에서 정의라는 게 뭔지 알아? 수열의 정의? 그러니까 어떤 뭐 뜻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보통 정의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어쩌면 말 그대로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이에요. 다시 뒤에 부제목 하나 적어드리자면 부제목 그러니까 수열을 뭐라고 쓸까? 표현하는 이제 방법이에요. 방법. 자 밑에 한번 필기해 보는데 예를 들어서 너가 이제 그동안 수열을 좀 표현해 왔는데 사실은 수열이란 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는요 실제로 뭐냐면 그냥 단순히 나열하는 방법도 있어요. 나열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나열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쉬운 걸 할게요. 뭐 자, 1, 3, 5, 7 이렇게 하면 요거 수열 나열할 수 있는 거죠. 네. 실제로 이것도 꽤 많이 쓴다는 거지. 계속 말하지만 이번 단어는 모르겠으면 나열을 해보시면 돼요. 어떤 거든 간에 나열하는 방법도 배웠고 두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쓴 방법이 뭐냐면 그리고 미리 말하면 사실 오늘 걸 배운다고 해도 얘를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일반항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얘는 별표 하나 쓸게요. 여전히 제일 중요할 겁니다. 오늘 걸 배워도 여전히 제일 중요할 거예요. 그럼 저 위에 있는 요 예시 있잖아. 혹시 요 예시 가지고 일반항, AN이라고 부를게요. 일반항 바로 구해볼 수 있겠어요? 1, 3, 5, 7 1 2n 빼기 네. 이렇게. 그리고 물론 항상 말하지만 뒤에다가 원래 엄밀히 말하면 n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밝혀주는 게 맞습니다. 좋다고 표현할까 이게 맞는 거죠. n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자연수겠죠. 그래서 일반항님이라 부르는 가장 중요한 표현법이고 자, 바로 갑니다. 세 번째. 자, 오늘 배우게 될 이제 요 귀납적 정의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귀납적인 방법, 그러니까 귀납적 그래 정의를 써드릴게요. 이제 요 방법이 있는데 요게 이제 뭐냐면 일종의 너가 아는 것 중에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약간 도미노의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우리가 귀납적이다라는 말을 수학에서만 쓰는 말은 아니고 뭐 국어 시간이라든가 귀납적이라는 말을 좀 쓰거든요. 혹은 과학 시간이 귀납적이다. 그러니까 도미노가 뭔지 알죠? 이렇게 블록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쭉 세운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맨 앞에 있는 블록을 제가 넘어뜨리면 그 일정한 간격에 의해서 그 다음 게 이렇게 굴러가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수열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자 한번 요 문제로 그냥 한번 시범 들어보시면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 자 도미노를 떠올려 보시면 방금 말한 첫 번째 일단 뭐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쓸게요. 일단은 보통 이제 책에 보시면 두 가지를 보통 기입을 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 위에 수열로 할게요. 자, 얘는 첫째 항이 얼마예요? 자, 이걸 알려줍니다. 이게 뭐냐면 도미노로 치면 제일 첫 번째 블록을 알려줘야 돼요. 뭐로 시작하는지 알려주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부터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합니다. 지금처럼 나열하거나 일반항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책에 보시면 항과 항 사이에 관계식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얘는 지금 봐봐. 두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에다가 뭐 한 거죠? 2를 더한 거죠. 세 번째 항도 두 번째 항에다가 2를 더 그러니까 이 등차수열이라 불리는 친구의 특징이 뭐였냐면
앞에 있는 항에다가 2를 더하면 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로 굴러간단 말이야. 그 원리를 써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한번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이해돼? 물론 여기서도 엄밀히 말하면 이제 n자리가 뭐 자연수다라는 걸 밝혀주면 좋겠고요. 그럼 자, 이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제가 지금 위에처럼 일일이 나열한 것도 아니죠. 네. 그렇다고 일반 자판기도 아니긴 해요. 근데 이렇게 써도 혹시 얘네 둘과 같은 말인 거 아시겠어요? 네. 왜? 한번 해볼까? 이게 일종의 도미노 같은 거잖아. 보세요. 첫째 항 봐. 한번 제가 요건 한번 뭐 필기 안 하셔도 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째 항 1이죠. 그리고 자, 둘째 항은요. 요 식에다가 n에다가 얼마 넣으면 돼? 자, 둘째 항이 필요하면 n에다가 1을 넣어보시면 A2는 도와줄래? 오른쪽에 뭐라고 쓰면 돼? 1 위에서 A1이 얼마였죠? 1 그럼 요 자리에 대입하시면 A2가 얼마라는 얘기야? 3 도미노처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A2가 나와요. 이 식을 통해서. 그럼 자, A3도 구할 수 있다 없죠? 자,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A3는 뭐다? A2 플러스 2가 되면서 위에서 구한 3이 들어오면서 이번에는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정의하는 방식이 귀납적 정의라고 불려요. 네. 근데 확실히 근데 보시기에도 결국은 제가 왜 일반항이 중요하다는지 아시겠어요? 네. 왜냐면 얘는 어쨌든 뭐 나쁘진 않은데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20번째를 구하려면 바로 갈 수가 없어요. 이거 결국 또 이거 반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제 기승전 일반항님이 제일 좋은 거고 이제 오늘은 이런 방법도 있다 해서 제목을 여러 가지 방법,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소개드린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귀납적인 정의라고 부릅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 설명은 이게 다예요. 오늘은 귀납적 정의에 대해 쭉 해볼 겁니다. 그럼 자, 책에 돌아가서 위에 밑줄 한번 쳐보고 일단은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첫 번째 문장이 자, 여기 서 있네요. 귀납적 정의의 뜻이 나와 있는데 밑줄을 다 치지 않고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만 한번 밑줄을 쳐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귀납적 정의의 뜻을 그냥 한 줄 요약하면요. 항과 항 사이의 관계로 정의하는 거예요. 이 관계란 말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 그러니까 지금처럼 나열하지도 않고 일반항도 아닌데 어떤 항과 항 사이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야? 도미노로 치면 뭐를 하는 건 줄 아세요? 그러니까 간격을 좀 만들어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간격을 만들어주면 맨 앞에를 튕구는 순간 굴러갈 거다라는 간격을 만드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쩌면 보통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체크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첫째 항, 아까 말했지만 여기에 그 도미노로 치면 뭐라고 했지? 첫 번째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거를 안 쓰면 굴러갈까 안 굴러갈까? 물론 이게 간격만 있으면 또 안 되는 게 간격만 있으면 또 정확하게 그것을 알 수 있는 이 첫째 항까지 존재한다는 거지. 근데 이게 또 엄밀히 말하면 밑에 문제로 나와요. 엄밀히 말하면 첫째 항이란 말은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위에 보시면 요게 좀 더 정확한 말이에요. 이게 왜 처음 몇 개라고 표현하는지. 선생님 첫째 항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 아닐 수가 있어요. 1부터 시작을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미리 말하면 이런 거야. 이거는 이제 밑에 문제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방금 같은 문제 제가 방금 만든 예시는 하나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와요. 가끔. 예를 들어서 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1 플러스 an이라는 관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면 이거 너가 아는 수학 상식 같은 건데 얘네 일종의 지금 문자가 3개라고 볼 수가 있어요. n 플러스 1 그 얘를 풀려면 처음 2개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처음 2개를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돼? 우리가 수학에서 그런 게 있잖아. 문자가 3개면 2개는 알려줘야 돼요. 이해돼? 그래서 어쩌면 첫째 항이란 말보다는 이 시계가 관계 시계에 따라서 몇 개를 줘야 될지 결정이 되는 거야.
요것도 약간 나름 중요한 포인트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요게 중요하죠. 이제 AN과 AN 플러스 1. 그러니까 N과 N 플러스 1과 1이라고 써있지만 쉽게 말하면 또 한 두 개 사이의 관계를 알려주면 이게 굴러간다 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에 AN과 AN 플러스 1이라 써있잖아. 위에는 뭐라고 써있니? 여러. 그러니까 이게 또 두 개가 아닐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기 써 있는 건 가장 일반적인 상황이고 여기 써 있잖아. 일반적으로는 이거예요. 사실 여기 써 있는 것도 중요하네. 일반적으로는 이건데 일반적이지 않으면 뭐 처음 한두 개가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꼭 두 개가 아니라 뭐 세 항, 네 항까지도 갈 수가 있다는 거지. 아시겠죠? 자, 뭐 설명은 이게 다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1번 문제입니다. 자, 귀납적 정의 알려드릴게요. 요거 가지고 한번 굴려볼 수 있겠는지. 그러니까 약간 도미노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19. 네, 뭐 어렵지 않죠. 그냥 뭐 이렇게 몇 개 넣으면 되는 거야. 약간 귀찮긴 한데 다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첫째 항 나와 있죠. 요게 이제 원리가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몇 개 넣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n자리에 1 넣어보면 a2는 a1 플러스 6이니까 이렇게 나오시고요. a3는 뭐다? a2 플러스 6이니까 얘는 13이고요. 한 번 더 a4는 뭐다? a3 플러스 1이니까 정답은 19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도미노의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 더 해볼까? 3번. 자, 3번 문제. 자, 귀납적 정의라고 봅니다. 마이너스 15. 맞습니다. 자,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이번 문제 마찬가지로 자, 첫째 항 나와 있고 관계식 나와 있다는 거지. 돌려볼게요. n에다가 1 대입하시면 a2는요 2a 빼기 1이니까 대입하면 마이너스 3. 자, n에다가 2 대입하시면 이렇게 되시고요. 역시나 나온 거를 대입하는 거잖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7. 한번 더 해볼게요. a4는요 2a3 빼기 1이니까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5다. 이런 식으로 도미노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또 해볼까? 자, 오른쪽에 5번 문제. 이번 페이지에는 뭐 대충 이런 문제가 쭉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계속 말하지만 이렇게 노가다 하는 것도 이번 단어는 나쁘지가 않아요. 오히려 노가다를 더 많이 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넣어보면서 느낌 받아가시는. 뭐 규칙 같은 게 있으면 규칙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16 아닙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12. 12입니다. 자, 한번 더 해볼게. 자, n에다가 1 대입하시면요, a2는요, 이번에는 재밌게도 요 자리도 변수가 있어요. 그러면 1 곱하기 a1이니까 2가 될 거고요. a3는요, 여기 바뀝니다. 2 곱하기 a2죠. 대입하면 4가 되시고요. a4는요, 3 곱하기 a3니까 정답은 10이다.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예요. 자, 밑에 있는 7번 문제. 자, 아까 말했던 그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7번 문제는 왜 A2까지 알려주는지 아시겠어요? 왜 그렇다고? 뒤에 관계식이 어때요? 문자가 몇 개야? 쉽게 말하면 문자가 3개이기 때문이에요. 문자가 3개면 2개는 알려줘야 돼요. 너가 뒤에 가면 가끔 너가 관계식을 지금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만들 때 너가 몇 개를 알려줄지는 너가 만든 식을 보고 판단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2개 알려주고요. 자, 요건데요. 자, 가볼게요. n에다가 1 대입하시면 a3는요 a2 플러스 a1이라고 합니다. 자, 앞에 있는 2개 더해주시면 2가 되시겠죠. 그리고 a4는요 또 앞에 있는 2개를 더하시는 거예요. 얘랑 얘를 더하는 거니까 정답은 1 나오셨나요? 자, 하나 더 해볼까? 8번.
똑같은 문제인데요. 8번 문제. 또 마찬가지로 귀납적 정의라고 부릅니다. 얘는 또 왜 한 개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를 하는 거야. 아, 왜 얘는 한 개를 주면 되는지, 왜 쟤는 두 개나 주는지. 그 비밀은 관계식에서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관계식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점. 그냥 이렇게 대입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뭐 A4이기 때문에 약간 그냥 노가다 하시면 되는 문제들입니다. 7분의 4. 7분의 4 아닙니다. 분모는 맞는데 분자가 4가 아니에요. 얘는 조금 분수라 조금 까다롭긴 한데 뭐 하나씩 천천히 하시면 되거든요. 혹은 저라면 이 식을 한번 정리를 할 것 같기도 해요. 이대로 가지 않고 조금 정리를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귀납적 정리. 그럼 제가 해볼까요? 혹시 일단 이 상태로 그대로 가신 건가? 저는 이거 어때요? 한번. 자, 요 친구 두 개 우리 통분해서 더할 수 있죠. 암산할게요. 저게 통분해서 더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말 이해하시겠어요? 요거 분리하면 이거 나오거든요. 여기서 얘가 지금 분모자리 있잖아. 이거 분자로 올릴 수 있는 거 아세요? 네. 뭐 하면 돼? 자, 역수로 저 같으면 정리를 안 해줍니다. 저라면 이렇게 하면 정리하고 갈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있으면 보기 훨씬 편하거든요. 갑니다. 첫 번째. 자, 오른쪽에 쓸게요. 자, A2입니다. n에다가 1 대입하시면 A1 플러스 1분의 A1 맞나요? 자, A1 대입하시면 3분의 2가 나옵니다. 자, A3입니다. 자, A3는요, 바로 대입할게요. 3분의 2 플러스 1분의 3분의 2 맞나요? 자, 얘 계산하시면 분모자리 3분의 5가 되고요. 분자 3분의 2니까 번분수 한번 해보시면 5분의 2 나옵니다. A4 가겠습니다. 바로 대입할게요. 5분의 2 플러스 1분의 5분의 2가 되고요. 분모자리 통분하시면 5분의 7분의 5분의 2가 되면서 번분수 하시면 정답이 7분의 2. 그래서 뭐 팁 하나 드리자면 이런 관계식조 순진하게 적어만 쓸 필요는 없고요. 뭐 경우에 따라 조금 입맛대로 식을 바꿔서 좀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 오케이? 그리고 아마 너가 푼 것 중에도 중간에 뭔가 오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한번 해봐. 알겠지? 자, 200쪽 가볼게요. 시간 관계상 한번 집에 가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틀린 문제를 꼭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자, 200쪽 가보시면 자,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 2번 같은 문제 2번 같은 문제가 또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주야 보통 우리가 수학에서 이렇게 이번 문제는 밑에 문제 보시면 A25번이 필요하거든. 방금처럼 4번까지는 그냥 할 만한데 25번을 물어본다는 건 보통 수학에서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지금부터는 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까? 규칙. 맞아요. 자, 제가 다른 책도 갔다 올 건데 이제 규칙성 문제 같은 게 또 존재합니다. 귀납적 정의에는 약간 이렇게 뭐 항이 뭐 한 3, 4개까지 할 만한데 뭐 25번이라든가 뭐 2000번 이런 게 나오면 그거는 순진하게 끝까지 하는 얘기는 아닐 거니까 한번 느껴봐. 규칙을 파악하는 게 이번 단원 내내 중요해요. 수열은 다 규칙이 있어요. 웬만하면. 규칙 없는 걸 줄까요? 저희한테? 말했잖아요. 첫날에 말했어요. 규칙 없는 거를 뭐 줘봤자 우리가 수학적으로 가지고 놀 수가 없다는 거지. 가지고 놀려면 규칙을 줘야 됩니다.
규칙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몇 개 넣어보면서 느낌 맞는 거예요. 그 넣어보면서. 네. 자, 가볼까요? 자, 먼저 첫째 항 나와 있고요. 관계식 나와 있고 A 25번 목표입니다. 갈게요. 그럼 일단은 A2 한번 구해보자는 거지. 자, 대입하시면 루트 1분의 루트 2 곱하기 A1인데요. A1이 1이니까 계산하시면 루트 2 맞나요? 한번 더 해볼까? 그럼 A3는요. 루트 2분의 루트 3 곱하기 A2인데요. A2가 루트 2니까 이거 얼마 나오죠? 뭔가 냄새가 나는데 혹시 몰라 한 번 더 해볼게요. A4입니다. A4는요 루트 3분의 루트 4 곱하기 A3인데요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얼마 나와? 보이세요? 2일 때 2, 3일 때 3, 4일 때 4니까 아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일반항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AN이 뭐란 얘기야? 요렇게 일반항도 추측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번 문제는 25번이니까 n자리에 25 대입하시면 루트 25니까 5가 되겠죠. 요 자리가 5가 되는 거니까 오랜만에 로그 요거 1인 거 아시죠?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네요. 밑에 있는 4번 문제 한번 더 해볼까? 요거 저희 작년도에 그 함수 공부할 때 이런 거 많이 봤잖아.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또 약간 노가다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귀납적 정의 가장 기본은 정말 농담 아니라 노가다입니다. 애초에 그 도미노의 원리 자체가 약간 노가다를 약간 요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사실 설명은 뭐 별거 없고 그냥 노가다 하는 연습하는 겁니다. 대입해가 대신에 이제 아까처럼 실수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대입해서 시키는 대로 딱딱딱딱딱딱 하면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규칙을 파악하려고 애써 오시고요. 조금 규칙 같은 게 있으면 더 빨리 노가다할 수 있으니까. A 7번까지니까 노가다 할 만할 것 같은데 7번이면 뭐 한 6번만 하면 되겠네요. 40. 아닙니다. 자, 한번 얘기 같이 해볼게요. 한번 해보겠습니까? 자, 틀린 거 다시 풀어봐야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A2인데요. 자, 이번 문제는 써드릴게요. 지금 제가 n에다가 1 대입한 거죠. 네. A 요 자리니까 n에 1 대입한 겁니다. 그럼 n은 지금 1은 홀수 작수예요. 홀수. 또 반대로 있지. 아. 분위기가 A2라서 밑으로 간 것 같은데 네. 요렇게 가야 돼요. 그럼 얘는 다시 풀어봐 집에 가서. 알겠지? 네. 그러니까 지금 네가 봐봐 여기잖아. 요 자리이기 때문에 A2라는 말은 n이 1이란 얘기니까 얘는 위로 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가서 지금 다 반대로 나온 겁니다. 오케이? 자, 요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라이트 線 가볼게요. 요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라이트 線 165초 한번 볼게요. 갖다 볼게요. 또 약간 관련 문제가 여기 라이트 線이 약간 뒤에 나오더라고요. 자, 165쪽입니다. 그냥 규칙성 문제니까 한번 규칙을 찾아보는 연습할게요. 1251번. 자, 1251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계속 반복이 돼요. 뭐 처음 몇 개. 자, 이번 거는 왜 3개 나왔는지 아시겠어요? 네. 왜 3개라고? 상이 4개요. 관계식에 뭐 말하자면 문자가 4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개를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보다 개수가 하나 적어야 돼. 더 적어버리면 이게 안 굴러갑니다. 도미노가 안 쓰러져요. 그런 것도 한번 이해를 하고 갑니다. 그리고 지금 마찬가지 99번째니까 규칙 있을 것 같아요. 느낌 옵니다. 규칙 파악해서 점프하시면 돼요. 수열은 규칙이 중요해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다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어떤 규칙 같은 게 있다는 거지. 시그마 쪽도 마찬가지였고.
이번 단어는 그것만 잘하면 뭐 클리어 되는 단어입니다. 어떤 규칙이 있구나. 빨리 파악해서 뭐 일반항이라던가 다양하게 이제 표현도 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정답이 몇 번이라고 말씀이신 거예요? 5번 맞습니다. 얘는 해보는 규칙이 뭐더니? 1, 2, 4, 2가 반복. 1, 2, 4, 2가 반복이 돼요.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냥 다시 말할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 수학에서는. 99번째? 규칙이 있겠네. 뭐 이런 거지. 갑니다. 자, n에다가 자, 이번 문제 주의할 때는 2부터예요. 2 대입하시면 A4는요. 자, 2 대입하시면 요렇게 되는 거 맞나요? 계산해볼까? A2가 2고요. A1 곱하기 A3니까 계산하시면 2가 나오네요. 그 다음 A5 n에다가 3 대입하시면 A3분의 A2 곱하기 A4가 됩니다. A3가 4고요. A2 곱하기 위에서 구한 A4니까 1이 나오고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시면 이제 느낌이 오는 게 아마 얘가 2 나오죠. 네. 그리고 A7이 4 나오고 그럼 또 A8이 2 나오고 이런 식인가? 그럼 방금 말한 것처럼 뭔가 4, 2 요렇게 반복되는 거죠. 1, 2, 4, 2 이런 식으로 해서 4개씩 반복되더라는 거지. 그럼 이걸 할 줄 알잖아. 99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나눗셈 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 24인가요? 네. 보시는 여기니까 나머지를 체크하는 거잖아. 3개 남는 거니까 3번만 더. 하나, 둘, 3개 이런 식으로 해서 풀면 되는 거 이미 아실 거라 믿습니다. 뭐 여기 라인 자체가 뭐 이렇게 제목 보시면 같은 수가 반복되는 뭐 규칙 관련 페이지인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고요. 자, 오른쪽에 유형 5번도 한번 바로 가볼게요. 1253번 문제입니다. 저희 앞에서 SN이라는 거 배웠잖아. 그것도 역시나 이렇게 귀납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자, SN에 관한 식이 나와 있고 목적지는 A5입니다. 한번 해볼 시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1교시는 사실 다 이런 식이야. 뭔가 뭐 그런 거 사실은 또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이 귀납적 정의 관련해서 좀 스페셜한 위험 문제가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이제는 다 빠지고 그냥 좀 담백하게 정의 정도가 남아있어요. 정의 정도 남아있고 2교시에는 저희가 배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가지고도 이런 걸 한번 해볼 겁니다. 그렇지. 혹시나 한번 약간 몇 개 나열해 보시면서 이제 A5를 한번 구해볼 수 있겠는지. 그러니까 딱 쉽게 말할게. 세만 하면 세면 돼요. 뭐 지금처럼 뭐 A5보다 몇 개 안 되면 솔직히 저는 규칙을 찾는 시간에 노가다 합니다. 저라면. 근데 아까처럼 뭐 99번이라던가 왼쪽 밑에 보시면 뭐 2025 이런 거는 좀 선 넘거든요. 그런 것들은 규칙을 찾는 게 목표가 될 수도 있고 그 판단을 너가 하면 돼요. 할 만하면 노가다 하면 되고 안 할 만하면 규칙을 찾는 거예요. 빠르게.
근데 규칙을 찾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는 안 돼요. 여기 다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최대한 계속 이렇게 의심하면서 가야 됩니다. 좀 도와드릴까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나? 거의 다 했어? 네. 자, A5를 구하는 문제예요. 주어진 조건은 SN, 수열의 합 관련 조건이 나와 있고 좀 도와드릴까요? 네. 네, 다시 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재밌죠? SN 나와 있고 A5 구하는 내용이니까 일단 복습 잠깐 하자면 우리 이거 두 개 같이 나오면 떠오르는 내용 하나 있잖아. 뭐 첫 번째 A1은 S1과 똑같고요. 두 번째 AN은요 둘째 항부터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떠올려 보시고 자, 요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노가다 해볼까요? 자, 요 관계식 이용해서 자, n에다가 1 한번 넣어 보시면 S2는요 3 곱하기 S1 빼기 4니까 S1 자리에 3 대입하시면 계산하면 5가 나옵니다. S3는요 3 곱하기 S3 빼기 4가 되고요.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15 빼기 4니까 11 되십니다. S4는요 3 곱하기 S 뭔가 이상한데 여기가 S2인가? 뭐야 이거 뭔가 이상한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대입하시면 29 되는 거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S5까지 가겠습니다. 자, 얘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가 29 대입하면 암산이 안 됩니다. 87이네요. 빼기 4니까 83 맞나요? 자, 왜 여기까지 썼냐면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A5인데요. 보세요. 요 식을 이용하시면 n에다가 5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럼 A5는 같은 말이 뭐다? S5번 빼기 S4번이란 말 이해하시겠어요? 얘네들을 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83 빼기 29 하시면 정답은 얼마일까? 54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문제가 되겠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베리스 돌아가봐. 자, 유형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한 절반 넘게 했어요. 2교시가 더 양이 작아요. 미리 말씀드리면. 자, 201쪽 가볼게요. 베리스에 201쪽 가겠습니다. 유형으로 갈게요.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귀납적 정의의 활용이라는 제목 보이세요? 제목 옆에 하나 필기를 드리자면 자, 이번 문제는 오늘 처음에 보시는 건데 우리 지금까지는 귀납적 정의가 나와 있었잖아. 그쵸?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저희가 막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노가다 했었는데 이번 유형은 뭐다? 너가 귀납적 정의의 관계식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여기 서 있죠. 관계식을 구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알다시피 우리가 그동안 했던 일반화과는 조금 느낌이 난다는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봐봐. 너가 이제 관계식을 만들려면 결국 뭐를 잘 체크해야 될까? 이제 밑에 문제에 어떤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어떤 앞에 항과 뒤에 항 사이에 관계가 되는 문장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그걸 가지고
관계식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관계식만 만들고 땡이 아니죠. 자, 너가 이 관계식을 어떻게 만들었잖아. 그 다음에 보통 뭐를 알려줘야 된다고? 일반적으로 처음 몇 개를 알려줄지는 그 관계식에 있는 문자 개수에 따라서 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이게 빈칸 이런 거 제가 좋아하지 않긴 하는데 그래도 해볼까? 자, 먼저 12번 문제. 아마 시험에는 이렇게 빈칸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뭐 빈칸 없이 그냥 이렇게 뭐 논술형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 상황에 대해서 귀납적 정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좀 잴게요. 자, 이번 문제는 관계식만 만들면 돼요. 그래가지고 뭐 하진 않고 식만 만들면 됩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들어보시면 어렵진 않아요. 쉬운 문제는 되게 쉬울 거고 조금 어렵다 싶은 문제는 이제 너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 그러니까 항과 항 사이의 어떤 규칙 같은 걸 파악하셔야 된다라는 거지. 얘는 그냥 빈칸 쭉 따라가도 뭐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긴 한데 시험에 이렇게 빈칸으로 안 주어질 수가 있으니까 뭐 스스로 하는 연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빈칸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봐봐. 요게 이제 빈칸 문제인데 저는 그냥 빈칸 없이 해볼게요. 뭐 어차피 빈칸 없어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요런 문제가 나와요. 활용, 어떤 상황이 나오고 요거 관련된 식을 만들으세요 문제인데 자, 일단 먼저 여기 요구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한 첫째랑 요구할 거고요. 뒤에 보시면 요거 사이에 관계식 두 개를 한번 구해볼 건데 읽어볼게요. 어느 여행 동아리 모임에 참석한 N명 사람 수고요. N명의 회원이 모두 한 번씩 악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 N명의 회원이 악수한 횟수가 나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 문제 AN이 뭐냐면 N명의 회원이 악수한 총 횟수가 AN인 거예요. 그쵸? 요걸 인지한 상태로 첫 번째 갑니다. 첫째 항은 한 명인 거니까 혼자 있으면 악수를 할 수 있다 없다?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빵회, 빵번입니다. 자, 이제 두 명. 자, 일단 보통 이제 요 관계식이 바로 안 보이면 개인적인 팁 한 가지는 노가다를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A2라고 치면요. A2는 이제 몇 명이에요? 두 명인데 우리가 이제 귀납적 관계식을 만들 때는 항상 마음가짐이 바로 앞에 있는 한과 뭔가 관계를 맺으려고 하셔야 돼요. 처음에 혼자 있었다가 한 명이 들어온 거잖아. 그럼 어쩌면 처음 악수한 횟수에서 한 명이 더 들어온 거니까 몇 번 늘어나냐면 한 번 하면 돼요. 그러면 이 결과적으로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이제 A3입니다. 그럼 A3는 이제 3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봐봐. 처음 출발이 그러니까 귀납조 방식이 이런 느낌인 거야. 이미 두 명, 자 A2의 뜻이 뭐냐면 이미 두 명은 악수를 끝낸 상태예요. 여기다가 한 명이 추가로 들어온다고 치면 그 한 명이 들어오니까 몇 번 더 악수를 해야 되냐는 거지. 몇 번 더 해야 될까? 왜 두 번인지 아시겠어요? 이미 지금 두 명이 있었잖아. 이미 악수 끝낸 상태예요. 근데 한 명이 더 들어오게 되면 이 사람이 얘네 둘과 한 번씩 악수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규칙이 보인다는 거야. 아, 이게 어떤 흐름이 보이잖아. 그럼 이거 가지고 물어보는 귀납적 정의로 갈 수가 있다는 거지. 아, 그러면 n 플러스 1번은 n명이 악수를 끝난 상태에서 한 명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 사람 수만큼 더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쓰시면 된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또 해볼까? 13번. 13번 문제. 자, 관계식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엄청 자주 하진 않지만 시험에 딱 이런 느낌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스토리를 주고 어떤 관계의식을 만들고, 다시 말할게, 저희 마음가짐은 귀납적은 조금 마음이 달라요. 그동안과는 다른 마음가짐이야. 항 따로따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보시면 돼요. 혹은 문제에서 그런 관계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겁니다. 그걸로 식을 만드는 거예요. 이번 유형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A 플러스 1은 3분의 2 3분의 2가 맞나요? 아 2분의 4 왜 3분의 2죠? 2분의 3분의 2. 네, 자, 2분의 3의 AM 빼기 5가 되겠죠. 얘는 사실 좀 쉬운 문제입니다. 이해하고 나면. 자, 가볼게요. 자, 교내 피아노 대회에 참가할 예정인 시연이가 연습 첫날에는 뭔가 느낌이 오는데요. 연습 첫날. 밑에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AN이 뭐냐면 n번째 날, 자, n번째 일 되는 날의 연습 시간이거든요. 얘가 아마 첫째 항인 거 아시겠어요? 네. 첫날에는 28분 동안 치고, 요게 아마 느낌적인 느낌으로 첫째 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리는 분이고요. 그리고 자, 둘째 날부터 이제 뭘 하냐면 전날, 자, 전날이란 말. 요게 이제 항과 항 사이의 관계란 표현이에요. 그 전날 연습 시간에 2분의 3배에다가 5분만큼 짧은 시간 동안 연습한다라는 거지. 그럼 하나 해볼까? 그럼 예를 들어서 A2는요. 자, 둘째 날에는 그 전날이니까 첫째 날에 2분의 3배보다 5분만큼 짧은 거니까 5분만큼 뭐 해주면 돼? 뒤에?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럼 셋째 날도 맞아. 셋째 날도 선생님 셋째 날도 없는데요. 요 말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전날이란 말 자체가 이제 그런 관계에 관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럼 셋째 날도 그 전날인 둘째 날에 2분의 3에다가 5만큼 뺀 거다라는 거지. 그리고 규칙 보이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예쁘게 정리할게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혹시 이렇게만 썼으면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n 자리는 자 무슨 자리일까요? 요거 언급 안 하면 감점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너가 이제 이렇게 이런 식을 만들 때는, 그리고 n 자리가 모든 실수가 다 되는 게 아니잖아. 우리 기억나? 그렇지. 우리가 수학에서 별말이 없으면 모든 실수가 되어요. 근데 얘는 모든 실수인가요? 그러면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별말을 안 해도 되는 경우는 모든 실수일 거 하는 거예요. 얘는 자연수만 되기 때문에 알려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14번. 얘도 어렵지 않습니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다 어떤 비슷한 교집합이 있다는 걸 체크해야 돼요. 여기와 이런 활용 문제는 전부 다 약간 뭔가 멘트가 비슷해요. 처음이 나와 있고요. 어떤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계속 언급해요. 그러면 귀납적으로 표현하면 된다는 거지. 자, 미생물의 분열 관련 문제입니다. 재밌긴 하네요. 1시간에 2마리가 죽고요. 나머지 애들이 5마리로 분열을 한답니다. 그 분열한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5개로 쪼개진다라는 거예요. 분열한다. 분열한다. AM 플러스 1은 5AM 빼기 10 N은 N은 자연수 첫째 항은 얼마 나왔어요? 10 맞습니다. 첫째 항 이거 4로 실수 아닌데? 이 문제 첫째 항 4라고 할 만하거든요. 근데 이거 읽어보시면 A, N이 지금 뭐예요? N 시간이 지난 후기 때문에 얘가 첫째 항이 아닌 거 아시겠죠? 이거는 말 그대로 처음인 거고, 처음 기본 세팅인 거고 출장 따로 구해오셔야 됩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여기 요게 이제 기본적인 흐름이거든요. 1시간마다 2마리가 죽고 나머지는 5마리로 분열이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곱하기 5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자, 처음에 4마리였는데 n시간 후에 살아있는 미생물 수가 AN입니다. 가겠습니다. 첫째 항. 첫째 항은요, 얘가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한다? 자, 첫째 항은요, 처음에 4마리였잖아. 네. 몇 마리가 죽어요? 2마리가 죽고, 바로 쳐야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몇 마리로? 요런 흐름이다라는 거지. 그렇죠? 계산해 보시면 A1은 10마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거 구할 차례인데, 역시나 초보일 때는 약간 이 흐름을 느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A2 같은 경우는 역시나 그 전에 남아있는 A1에서 2마리가 죽고 5마리가 된 거 맞나? 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약간 느껴보라는 거지. 그리고 바로 가겠습니다. 그럼 자, AN 플러스 1은요. AN에서 2마리가 죽고 나머지가 5마리로 분열되는 거예요. 얘 한번 계산해 보시면 5AN 빼기 10이 되고 역시나 n 자리는 뭐 자연수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어요? 자, 쉬었다 할게요. 지금 시간 11분인데 10분까지 쉬겠습니다.